안녕하세요. 국쌤입니다. 16번째 이야기로 오늘은 아이들 욕이 날로 심해지는 문제를 이야기할까 해요. 10년도 훨씬 더 지난 이야기인데요. 지나가는 남학생이 말끝마다 욕을 붙여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지금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너무 욕에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욕설 문화 뒤에는 어떤 심리가 작동하는 것일까요? 요즘 교실에서는 얌전한 우등생보다 거칠게 욕하는 아이가 기펴고 다니는 느낌이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에 보면 반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석대가 나오잖아요. 석대 정도는 아니어도 교실 안에 힘에 서열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 권력이라는 게 자기네들끼리 몇 명씩 그 그룹으로 힘을 겨루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정글 같은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리고 소심한 학생에게는 교실도 정글 같을 수 있어요. 석대와 같은 일그러진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교실에서 활약을 한다고 봐야 하는 거죠. 사춘기라는 게 성적이다, 외모다, 친구다, 이게 가슴 속에 스트레스와 분노 같은 것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교실은 또래끼리만 이렇게 모여있는 매우 폐쇄적인 공간이어서 누군가가 그 교실 안의 내부를 아주 잘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교사가 없는 시간에 방어가 약한 아이는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욕이든 어떤 액션이든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실에 권력자가 있다는 교실 계급, 그러니까 인도의 카스트 같은 교실 카스트 책을 일본 작가가 썼거든요. 그리고 외국의 학자들도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이 욕을 하는 문화가 점점 퍼져서 일반화되었다고들 얘기해서 욕 안 하는 학생은 찾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만만하게 보이면 정글 같은 교실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좀 더 거칠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교실에 권력자들이 갖는 특징을 일본 작가가 운동, 그러니까 힘이 있거나 체구가 크거나 음성이 커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심한 성격이나 사회성이 부족한 체구가 작은 학생은 선택이 당하거나 아니면 함께 욕하며 교실의 권력에 이제 동조하는 거죠. 그 선택밖에는 없는 거죠. 욕을 이제 하느냐 마느냐, 동조를 해서 살아남느냐 당하느냐. 근데 이게 힘센 아이도 오히려 지켜주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 이건 가정에서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문제, 부모가 하는 어떤 욕을 학습한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적 격차만 신경 써요. 실제로 정서 격차를 신경을 써야 더 잘 키우는 일임을 알아야 하는 거죠. 아직 불완전한 성장기잖아요. 제가 2010년에 담임한 새 학생을 참 잊지 못해요. 그 중에 한 명은
같은 학년에서 힘으로 탑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 아래 두 학생이 따라 붙었어요. 이제 세 명이 한 팀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니 정말 힘들었죠. 백일장 행사 때에는 다른 반 학생과 싸움이 난 거예요. 지켜본 시민이 말려도 안 되어서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 끝에 두 학생 부모님도 오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한 어머님은 자기 자녀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데 가정에서 지도해도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놀란 건 한 학생 K군이에요. 아이는 그 집에서 아버지와 형의 권위 아래 문제없이 생활하는 자녀라서 제 이야기는 금시 초문이라는 표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K군은 집과 학교에서 두 모습으로 생활한다는 걸 알고 지도했죠. 아이들이 집과 교실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해 행동한다는 걸 우린 알아야 해요. 그처럼 교실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생존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현대기업 정주영의 금수저 손자인 재벌 3세도 중학교 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손자는 아주 책 읽기를 좋아해서 조용하게 독서하는, 그래서 국문과를 희망한 학생이었지만 결국 경영학을 전공했죠. 그런데 조용하게 독서하니 교실 계급에서 교실 권력에서 밀려난 거죠. 중학교 때 쉬는 시간에 괴롭힘을 당하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니 아이들이 나중에 취직을 시켜달라며 대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아이는 당하는 다른 아이들의 피해자로서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단 사회에서 지금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학생은 교실의 계급을 물고기로 이렇게 구조도를 그렸어요. 자기는 새우였다고 했어요. 제가 그 부분에서 방송 끝부분에 그 정주영 손자분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어요. 꼭 좀 들어주시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욕설로 일단 이 청소년기의 상대를 제압하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교사에게도 이거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무례한 언행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설도 과시지만 좀 이렇게 불량스러운 무례함도 약간 과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나 센 놈이야, 건들지 마 하는, 그러니까 욕설이 자기의 그 공격이면서 뭐가 되느냐 하면 동시에 방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도하기에는 우리 지금 현재 교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거친 학생의 마음에도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의 정서 치유가 필요한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실에 상어가 공부든 어떤 분야의 실력이든 쌓지 못하면 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사회 가면 교실 계급의 시대는 끝난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질서의 사회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는 군이든 사회든 대학이든 좀 예절을 지킨 말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교실서 잘 나갔던 아이들도 사회에서는 약자가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만약 사회에서도 변화 없이 계속 공격적인 거친 욕설을 사용한다면 아마 사회 부적응자로서 삶이 매우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 교사와 부모는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심히 들여다보고 인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어떤 교실에 존재하는 이 권력을 깨고 교육 공간으로서 수업하고 휴식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교실로 세워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교권이 이렇게 심각하게 추락된 현재로서는 매우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건 자명하죠. 이 사회에 일그러진 권력자가 있듯이 그들은 나가서 사회의 그 카스트 앞에서는 방황하게 될 수도 있어요. 관심 갖고 지도해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복도를 지나다 보면 보여요. 다른 애에게 이렇게 힘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도하면 늘 하는 얘기가 장난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하죠. 장난은 함께 상대도 즐거워야 장난인 거야. 상대가 즐겁지 않으면 그건 폭력이지.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사회가 약육강식인데다가 갑질이 아주 흔하고 영화 속에서 그 강한 남자가 욕하는 게 이렇게 멋지게 묘사되는 거. 이런 환경. 학교에서는 그저 성적만 추구하고 이런 걸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의 서열에 따라 권력에 이렇게 해서 동조하면서 거칠게 욕하며 세를 과시하는 심리가 교실을 움직이는 것을 부모, 교사, 사회 다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사회 문제예요, 이건. 욕설로 방어한다는 것은 네이버 지식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좀 더 강도가 센 욕을 물어요, 학생이. 거기에 말해요. 자기를 방어하고 싶다고. 이게 아이들이 교실에서 느끼는 욕설 문제가 잘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또 답변도 달립니다. 그리고 욕에 대비해서 게임방에 들어가면 게임 아이디가 우리 엄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욕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 마음 약한 아이들은 그런다는 거, 아이들의 거친 모습이 어디서 왔을까 고민하며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거친 사회가 바로 학습의 원천인 거죠. 이 상처 입은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모두의 관심이 정말 필요하죠. 그런 교실 속에 거친 욕설 뒤에 숨어 있는 아이들의 마음과 심리,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어요. 바로 이 뒤에 정주영 회장의 손자가 중학교에서 당했던 괴롭힘 잠시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만나기 바랍니다. 저 같은 새우 친구들은 이제 뭐 정어리 친구들, 고등어 친구들, 참치 친구들, 상어 친구들이 이제 쉬는 시간마다 뭐 괴롭